무성생식과 유성생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생식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해볼게요. 생식이라는 건 생물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와 닮은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라고 돼 있죠. 근데 무성과 유성으로 이렇게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는 그 생식 세포를 만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무성과 유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식 세포를 만들어서 결합을 시켜서 번식하면은 유성생식이고요. 생식 세포의 결합이 없이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암수 구별도 있고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암수 구별도 있고 생식 세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생식 세포의 결합이 없이 번식하면은 우리가 무성이고요. 결합이 있게 번식하면 유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요 유성생식은 생식세포의 결합을 시키다 보면 유전자의 조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존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무성생식을 하는 애들은 일단 유성과 달리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무성생식은 이제 특징이 있죠. 한번 볼게요. 번식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속도가 빨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일부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체와 유전 쪽으로 굉장히 동일한 자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모체 유전자가 굉장히 우수한 유전자다. 그러면 자손의 경우도 모체랑 동일한 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모체 유전자가 우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손의 형질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는데 적응하는데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성생식의 일단 장점만 보면은 번식 속도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모체의 우수한 형질이 자손에게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거, 이런 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무성생식의 이제 종류를 4가지만 알아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분열법, 출하법, 포자법,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아래에 영양생식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이 예 위주로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분열 과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열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가장 번식 속도가 빠른 거를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분열법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 분열법을 무슨 법이라고 했냐면 몸이 둘로 나뉜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분열법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즉 분열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뭐 적조현상이다. 뭐 녹조현상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런 적조현상이나 녹조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분열법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열법의 번식법을 쓰는 아이들은 대부분 단세포죠. 아메바, 세균, 돌말, 집신벌레, 유굴레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그림 잘 봐두시고요. 이런 아메바나 집신벌레들은 몸이 바로 둘로 나뉘는 순간 다시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하법 갈 건데 출하법은 분열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출하법은 출자가 나올 출자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일부에서 혹처럼 돋아나와서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분열법은 거의 분열하자마자 모세포랑 딸세포의 크기가 금방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출하법은 생긴 자손이 모체보다는 좀 어떻다. 그렇죠.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효모. 근데 이 효모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효모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막걸리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험에서 학교에서 막걸리를 이용한 실험이 나오면 누굴 보고자 합니다. 효모를 보고자 함이고 그로 인해서 무슨 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렇죠. 효모가 출하법을 한다는 걸 알고자 함이죠. 그래서 효모라든가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 히드라 그림도 잘 봐두세요. 히드라, 말미잘, 산호 이런 애들이 다 무슨 법이다? 그렇죠. 출하법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포자생식, 즉 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말 그대로 포자를 만들어요.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포자를 만들어서 번식하는 애들은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투명한 균사로 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균사 끝에 이렇게 포자가 이렇게 있죠. 이런 포자를 이용해서 번식하는 애들을 포자생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무성생식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애들을 우리가 균사로 번식
그러니까 균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균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서 세균이라는 애가 있었죠. 세균은 균류가 아닙니다. 세균은 단세포이고 이거는 무슨 법으로 번식을 했냐면 분열법으로 번식을 했고 몸에 균사라는 실을 갖고 있는 균류는 뭘로 생식한다? 그죠? 포자로 생식하는 거죠. 이끼도 포자가 있고 고사리도 포자로 번식해요. 근데 미역이나 다시마 있죠. 이런 해조류. 이런 해조류도 뭘로 번식한다? 포자로 번식한다. 그런데 이런 해조류는 일반 포자랑 좀 다른 게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포자 끝에 우리가 그 정자처럼 편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들어만 두시고 일단 포자 생식을 하는 것들에 어떤 예가 있는지 요 예가 중요하니까 얘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영양생식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영양생식이라는 거는 여기에 되게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어요. 모체의 좋은 영질을 그대로 전달하고 우수한 품질의 개체를 대량 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영양생식은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무슨 기관으로 번식한다? 그렇죠. 뿌리나 줄기의 그러니까 뿌리 줄기 잎의 일부를 잘라서도 번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씨로 번식하면은 싹 틔워서 키워서 꽃필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줄기나 지금 꺾어지는 줄기를 그냥 끊어다가 심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일나무 같은 경우 이제 젖붙이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을에 국화는 이렇게 포기 나누기라 그래가지고 줄기를 찢어서 그냥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은 새로운 꽃이 펴요. 이처럼 개화, 꽃 피는 거나 열매 맺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농업이나 원예에 많이 이용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 이 영양생식을 굉장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뭐 땅속 줄기다, 뭐 기는 줄기다, 그 다음 뭐 덩이 줄기다, 뭐 덩이 뿌리다, 뭐 휘무지다. 지금 여기 굉장히 다양하게 뭐 인공 영양생식과 자연 영양생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자세히 해준 학교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은 무성생식 그냥 이런 4가지 예와 어떤 특징적인 부분하고 예만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무성과 유성생식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무성생식은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이 없고 유성생식은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이 있는데 이때 다양한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떻다? 유리하다. 이 특징적인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동물과 식물의 유성생식이 나와 있는데 식물의 유성생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년에는 상공여중을 제외하고는 교과서에 없어서 자세히 안 나왔고요. 동물의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자손을 만드는지 제가 요 생식 부분은 자세히 앞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